허신의 시네마 우리 OTT 추천작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OTT 추천작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감독의 작품이에요. 싱스트리트 OST 들으셨잖아요. 아, 예. 네, 그리고 비긴 어게인으로요. 국내에 아트버스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전에 이제 원스도 있었고. 아, 원스도 너무 좋았죠. 뭐 사실 원스가 네. 뭐 난리 그쵸. 났었지. 그러니까 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제 플로라 앤 선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예. 이 영화도 음악 영화인데 예전에 원스 같은 경우 그 영화도 이제 음악 영화였지만 굉장히 작은 영화, 작은 영화 쪽에 속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80만 넘는 관객을 동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회사 대박 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007년 말이었는데 예. 지금 작은 영화들이요. 1만 명 넘어도 1만 명 돌파했다. 예. 라고 해서 막 보도자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원스가 엄청나게 큰 흥행을 기록했고 그렇게 하면서 존 카니 감독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비긴 어게인은 정말 말 그대로 300만 명 넘었거든요. 예. 대박을 쳤고 이렇기 때문에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플로라 앤 선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제목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사과 TV에서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존 카니 감독 같은 잘 알려진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를 만들 때 일단 OTT에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투자를 받긴 하긴 했지만 극장에서 좀 짧은 정도 상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OTT에 서비스하기 전에 극장 상영을 했는데요. 극장 상영 그 굉장히 적은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2만 명 넘는 관객을 또 동원해서 존 카니 감독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통하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곧 귀화할지도 몰라. 그럼 조씨가 되나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 신작의 제목이 플로라 앤 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플로라의 국내 그 제목 표기는요. 선이라고 돼 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태양과 관련 있는 건가라고 했는데 태양이 아니라 손. 플로라 앤 선. 그러니까 플로라와 아들. 아들. 인 제목인 겁니다. 플로라와 아들내미. 네네. 우리 플로라 앤 선 이 영화. 네네. 어떤 이야기예요? 플로라는 이제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10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너무 말썽을 부려요.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는 그 주제가 뭐냐면 너무 물건을 훔쳐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경찰들이 다시 한 번만 물건을 훔치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감옥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애가 뭘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줘라라고 플로라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쵸. 보호자니까. 네네. 보호자니까 더 이상 사고 못 치게 그쵸. 어딘가 집중할 수 있게 해라. 맞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퇴근하는 길에 이 쓰레기차 있잖아요. 예. 거기 망가진 기타를 발견해요. 오.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기타 숍에 가서 이것 좀 수리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칠 수 있는 기타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기타를 선물하죠. 그러자마자 아들이 요즘 누가 기타 쳐? 난 안 쳐. 왜냐하면 이제 막 트랜스 음악 듣고 일렉트릭 음악 듣는데 이 막 이렇게 기타 통기타로 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라가 그럼 내가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면서 너튜브에서 기타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막 찾아봐요. 그러다가 LA에 사는 제프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했어요. 조셉 고든 레빗이 너튜브에서 기타를 알려주는 기타 강좌하고 있었어? 네.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뭐 했는지 몰랐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플로라가 많은 기타 알려주는 콘텐츠를 두고 제프의 콘텐츠를 고른 건 제프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그래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너튜브를 통해서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일렉트릭 음악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줄거리 안에서는 쏜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아들내미보다 앞에 사고 친 거 얘기만 나오고. 사고 치고 있다가 이제 플로라의 중심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같이 만들게 되거든요. 뭐냐면 동네에 이제 펍이 있는데 음악 펍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네 살리기 일환으로 일종의 콘테스트 같은 걸 해요. 거기에 나가면은 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아들과 그룹을 하는 거구나. 그룹을 결성을 하는 거죠. 좋네. 그러니까 이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를 보게 되면 존 카니 감독이 밴드 출신이잖아요. 베이스를 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라인 썬도 그렇고 전작인 싱 스트리트도 그렇고 뭐 원스도 그렇고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 굉장히 삶이 좀 망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삶을 다시금 고쳐 세우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잘 일으켜 세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딱 보게 되면 이건 그냥 존 카니 감독이 만든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감독이 그런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음악을 하면서도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좀 그 고취되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음악이 뭐 누군가를 위로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음악 공동체.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 같이 음악을 하는 음악 공동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카니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밴드를 이뤄가지고 공동체 형식으로 막 공연을 하잖아요. 비긴 어게인에서는 음악을 녹음하려고 CD를 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함께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연주하고 이런 장면들. 플로라인 선에서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엄마와 아들도 있고 또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는데 이혼을 했거든요. 그 아빠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들 마지막에는 결국에 음악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웅디가 말한 그런 음악 공동체.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라는 점도 있지만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까 조셉 고든 레빗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조셉 고든 레빗이 이제 알았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OST 중에 5곡을 직접 연주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셉 고든 레빗이 저렇게 음악을 잘했나라고 했더니 이 히트 레코드라고요. 자신이 또 레코드 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멋져. 그래서 이제 직접 막 그 극중에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음악하는 배우들이 또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 영화에서는 또 음악을 직접 하는 거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플로라 역이 이브 유슨이라는 배우인데요. 이브 유슨. 사과 TV 보신 분들이라면 배드 시스터즈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말괄량이 같은 막내딸 등장하다 알 수도 있고 저도 또 이번에 또 하나 알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U2의 보노 있잖아요. 보노의 딸이에요. 이브 유슨이. 보노 딸이 배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보노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그 어떤 사생활 하나하나 연기 하나하나 보노의 딸이라는 이유로 훨씬 더 크게 상처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브 유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신은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이럴 수가. 신기하다. 스파이 브릿지 있잖아요. 거기서 톰 행크스의 딸로 나왔었어요.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이브 유슨이.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했는데.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플로라인 선 딱 보게 되면 배드 시스터즈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플로라인 선에도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전에는 뭐 출연했지라고 하면서 아니 스파이 브릿지에 나왔다고? 스필버그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노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저는 우리 아빠 보노. 본명도 보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 노벨상 보노. 그렇죠. 맞아요. 보노의 이제 본명이 폴 휴슨 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에는 역시 음악적인 DNA가 뭔가가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재능들이 또 이제 가족이 있구나. 그렇죠. 아이는 그 혹시 뭐 이번에 이 영화로 처음 뭐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아이인가요? 커리어를 이제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배우로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는데요. 이 영화에서는요.
이 일렉트릭 연주를 하거든요. 잘해요? 트랜스 음악. 저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서 랩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아들의 면모를 통해 가지고 존 카니의 변화한 면모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뭐냐면 존 카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밴드 음악이라든지 기타 치는 음악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설정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렉트릭 음악도 거기다 합쳐주고, 그러니까 7년 전에 싱스트릿 만든 후에 신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프하고 너튜브를 통해서 강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랜선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프로랜선 봐야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도 좋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 특히 밴드가 사라져가는 이 슬픈 상황에 이 네네네. 작품 많은 분들에게 또 울림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개봉 예정작 극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개봉 예정작인데요. 이제 10월 11일에 개봉하고요. 15세 관람가이거든요. 근데 15세 관람가인데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신체와 관련한 신체 상해와 관련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15세인데? 네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2주의 개봉작은 화란이라는 작품이고요. 5월 정도에 한번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화란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송중기 배우가 노 개런티로 출연을 했고, 이 작품이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부분에 이제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 몇 편이 갔었는데요. 칸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2편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잠이었고, 개봉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또 화란입니다. 네. 화란. 어때요? 무슨 내용이에요? 화란? 이게 느와르 작품이거든요. 암구? 화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화란 우리 예전에 네덜란드 표기할 때 화란이라고 표기했었잖아요. 화란에서 배가 왔어 이러면서. 그렇죠. 화란에서 흑선이 왔어. 이러면서. 그 화란. 그 화란인데 단순하게 화란의 그 의미가 네덜란드에만 있지 않고요. 이게 또 한문으로 쓰게 될 경우 화와 난, 그러니까 재앙과 고통. 이라는 이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장르로 치면 무섭다. 느와르이거든요.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짧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면 연규라는 주인공이에요. 10대예요. 근데 항상 아빠에게 매질을 당해요. 근데 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새로. 근데 그 새 아빠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딸 이제 비비 김영서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 작품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맞이하게 된 이제 남매인 거잖아요. 그 여동생이 보호를 해주는데 그 여동생이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뭔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300만 원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규가 이제 300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연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집에 일종의 좀 조직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사연을. 근데 거기에는 송중기 배우가 연기한 치건이라는 중간 보스가 있었어요. 치건? 이름이 치건이에요. 근데 이 연규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 300만 원을 연규에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규 같은 경우는 그 300만 원을 구해서 좋긴 한데 너무 생활이 지옥 같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건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근데 딱 들어간 데가 조직 폭력의 세계잖아요. 나아질 리가 없죠. 지옥을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더 큰 지옥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이 화란이라는 느와르 영화입니다. 화란에 가려고 했다가 진짜 화란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엄마랑 화란에 가려고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화란에 가려고 했는데 화란에 빠지는 내용인 거죠. 네. 좀 약간 셀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이거 어떻게 15세 받았지? 약이 안 나오나 보다. 네.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고. 맞아요. 그래, 약이 안 나오는데 폭력만 있으면 보통 15세 그쵸. 받더라고요. 근데 그냥 폭력 수위가 좀 높은 거죠. 그래.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5세 관람가에 수위 높은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관람가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기준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령 이제 오펜하이머 15세 관람가였는데 부모님들이 또 크리스토퍼
논란, 또 이 논란이다. 과학과 관련한 가서 갔는데 갑자기 좀 같이 보기 자식하고 같이 보기 힘든 장면 나오기 때문에 논란 영화 다시 논란돼.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게시판에 그 개봉 당일에 그 당황스러운 글을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란 영화도 연출이 탄탄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보는데 이런 좀 15세 관람가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그런 폭력 장면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이런 좀 비명 진짜? 같은 소리가 이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야? 네, 그런 정도라는 걸 이제 일단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작품이에요. 화란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칸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아르 영화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선보이지는 않는 추세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경쟁 부분에 올라오는 작품들도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그러니까 칸 영화제는 장르 영화에 친화적이진 않잖아요. 전혀요. 그렇죠. 저기 미드나잇 스크리닝만 맞아요. 장르 영화 좀 보여주고 그렇죠. 사실 경쟁 부분에는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아르 영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센 누아르 영화가 많지는 않잖아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다시 심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일은 잘 없죠. 거기다가 이 누아르 영화 한국에서 온 누아르 영화다라고 하면 한국은 또 장르 영화의 강국인데 유명한 감독 많은데 유명한 또 배우들 많은데 근데 이 화란 같은 경우는 송중기 배우를 제외하고는 감독도 이번 작품이 장편 연출 데뷔작 성함이 김창훈 감독. 네. 그리고 홍사빈 배우가 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로 얼굴 알려진 것도 처음. 그리고 이제 김영서 배우 역시도 한국에서는 유명한 뮤지션으로 알려졌지만 영화에서는 그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출연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는 알려지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인인데 이렇게 좋은 누아르야? 라고 해서 평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 홍사빈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김창훈 감독이 마스크를 보고 뭔가 이렇게 연기력에 어울릴 것 같다. 사진만 보고 이제 만나보고선 캐스팅을 한 경우인데요. 약간 좀 세 보이나요? 세 보이기보다 아니면 사연이 있어 보이나요? 사연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순해 보여요. 순해 보이는데 그런 지옥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악쓰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좀 강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홍사빈 배우는 결국엔 그 전에 그러니까 단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80편 정도 나오고 그 연기 생활하면서 벌써 한 2,000번 정도 오디션을 봤대요. 근데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는데요. 전화를 딱 받은 거죠.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나가게 됐으니까 턱시도를 준비하라 라고 이 제작사 대표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나 전화 끊고 나서 20분 동안 엄청 울었대요. 어이구. 드디어 내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인들이 보여주는 에너지를 누아르를 통해서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칸에 주목할 만한 부분 시선에 굉장히 눈길을 끈 거죠. 이거 어떻게 좀 시사했죠? 네, 시사회는 했죠. 어때요?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누아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요즘 극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조화된 장르가 특히나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극장에서요? 굉장히 좀 네 극장에서 그랬어? 그나마 잘 때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난 그게 그 요즘 그 영화계 뉴스 이게 어디 단신에 나올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또 저기 귀얇은 양반들이 설마 저게 그런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걸로 또 다 올인하지 않을까? 아니야. 한 영화 될 때. 그렇죠. 지금은 뭐 하나가 됐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참 다들 머리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걸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소개해드린 화란 같은 작품 경우도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이제 일종의 정통 누아르이고 항상 누아르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펼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가? 그렇긴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에 차이나타운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누아르 거장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다음 세대가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거장들은 원래 하던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맞아요. CG로 얼굴을 고쳐가면서 계속 쓰는 거지. 그렇죠. 계속 쓰는 거야 그냥. 드니로 계속 나오고 그냥 막 이제 죽겠는데 나 좀 놔줘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중간 보스 역할을 이제 송중기 배우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공자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어른이긴 한데 아직 아이의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 소년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세고 깊고 어두운 누아르이긴 한데 중간 보스가 송중기고 또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녀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배우이고 이런 것들이 이 누아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새롭게 그리고 젊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중기 배우가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감독이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가한테 시나리오를 받아가지고 딱 봤는데 항상 그 상업 영화, 그러니까 공식에 맞는 영화들에 계속 출연을 해왔었잖아요. 예. 뭐 승리호도 그렇고 늑대소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독립 영화 계열의 작품에서도 한번 출연해보고 싶고라고 했는데 화란 시나리오를 보니까 자신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 거예요. 자기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감독 쪽에. 그래서 자신은 또 제작비도 40억 원으로 예전에 40억 원이면 쉬리보다도 많은 제작비이지만 정말 옛날에. 네, 근데 지금은 40억 원이면 저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예산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고 대신 근데 4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출연했을 때 출연료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노게런티로 내가 출연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동 제작까지 같이 맡았습니다. 공동 제작으로 들어갔어요. 네네네. 아하. 제작사가 이제 사나이 픽처스. 네. 그 제작사 대표가요. 사나이들이 나오는 찐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사나이 픽처스라고 한 거예요. 직관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수라라는 작품도 그렇고 대신 성격은 확실하잖아요. 작품들이 근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네. 제작사가 영리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나이 픽처스에서 화란이라는 또 시나리오 보고 자신들하고 굉장히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험을 또 사나이 픽처스에서 잘 해보이면서 좋은 영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이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좋은 또 신작 영화 화란 살펴봤습니다. 10월 11일 개봉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번 주도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랑훈 평론가와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